자, 64번을 볼 건데 64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요 함수 안에서 분배 법칙을 써줘도 상관이 없겠고, 이렇게 식 자체가 정리가 되었겠지. 근데 이때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필기를 꼭 해두세요. 이거이면 이제 자, 얘 자체를 그냥 2 뺐더니 0이니까 얘를 2라고 해도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해줄 건데 결론적으로는 얘는 가능하다야.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굳이 적어주자면 fx에서 만약에 c를 뺐는데 이게 0이잖아? 그러면은 이 fx는 c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은, 자, 우리가 무한대로 커진 이거 밑에는 뭐 무한대로 가든 a로 가든 똑같이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선생님이 2라는 함수를 이 극한값을 볼게. 그럼 이게 2라는 거는 단순한 그냥 뭐야? 이렇게 x축 y축에 있을 때 y는 2라는 거는 단순한 이런 그냥 상수함수잖아. 근데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2라는 얘는 이게 x가 무한대로 커진다는 게 오른쪽으로 따라서 쭉 간다는 얘기지. 그럼 계속 어디에 한없이 가까이 가냐면은 y 값이 2잖아요. 그래서 y는 2지 여기가. 그러니까 이 상수함수는 당연히 2가 되겠지, 극한값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할 수가 있지. 왜 연립할 수가 있어? 얘랑 얘랑 이 두 극한이 얘는 0으로 얘는 2로 수렴했잖아. 그러니까 수렴했기 때문에 사칙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쪼개거나 합쳐서 계산 가능하지. 그게 바로 극한의 성질을 사용하겠다는 건데, 이 상태에서 이거 두 개를 더해주자는 얘기야. 여기 두 개 더해져서 2가 되고, 여기 함수끼리 더해지면은 이 극한 자체를 합쳐도 되지, 리미트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은 2랑 마이너스 2랑 사라지면서 결론적으로 리미트 x제곱분의 fx라는 거는 2다 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것도 자, 성질을 통해서 선생님이 보여줬는데, 그럼 여기 다시 적어 놓으세요. 자, 요렇게 나오게 되면 그냥 이 fx 자체를 c라고 봐도 되겠냐. fx에서 c 뺐더니 0이기 때문에 이 fx 리미트 fx가 그냥 c냐 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 다시 이게 왜 된다고? 이 상태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라는 상수함수를 관찰. c라는 건 상수함수라는 거는 얘가 y는 c 이런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의 이제 극한값을 보더라도 그냥 y 값은 c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그냥 는 c가 되겠지. 바로 이건 받아들여지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도 이 극한도 수렴, 이 극한도 0으로 수렴, 수렴 했으니까 더하는 거 그냥 계산 가능하다는 거지. 이 상태에서 더해주면 얘랑 얘랑 더하면 c끼리 날아가면서 fx만 남고 c랑 0 더해서 c다가 된다라는 거야. 자,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필기해 두시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이걸 얻어낸 거지. 이 문제는 64번에서 이거에서 x제곱분 fx의 리미트 값이 2더라 라는 걸 얻었고, 자, 그럼 그 상태로 모양 맞추기를 할 거예요. 얘를 우리가 주어졌던 건 x제곱분 fx였잖아. 그러니까 분자분모를 x제곱으로 나눌 거야. x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x제곱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그랬을 때 이렇게 되겠더라. 그 상태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얘네들은 뭐가 되니?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거 0 되고, 얘는 무한대분의 3이면 얘도 0이지. 그다음 무한대 제곱분의 1도 0이겠지. 그럼 얘랑 얘랑은 아까 2로 수렴한 다음에 제가 4분의 10이라서 답이 2분의 5, 5번이 되겠지. 자, 64번 어떻게 풀었는지 꼭 기억하는데, 이때 아까 그 CF라고 적었던 요거 있죠? 증명은 선생님이 얘하고 요 리미트하고 얘하고 연립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증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이게 보이면은 리미트 fx 자체는 c다 라고 봐도 된다라는 사실을 꼭 적어두고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6으로 갈게. 자, 유형 6은 여기다 이제 필기를 해주세요. 지금 이게 기억 니은 디귿 문제, OX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는 문제거든. 자, 그러면 여기다 O인지 X인지 이 명제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 이 함수의 극한에 OX
이 합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 순서로 쌤이 적어주면은 이 순서야. 1번 극한의 성질을 생각하면서 판단을 한다. 이게 O인지 X인지 판단하라고. 근데 극한의 성질을 생각하라는 건데 극한의 성질을 우리 몇 가지라고 배웠었어? 이거 두 가지라고 쌤 기억하라 했었지. 첫 번째 극한 성질이 뭐였다고? 수수면은 사칙연산에서 리미트를 뭐 나눠서 계산하거나 리미트를 합쳐 계산 가능하다. 단 나눌 땐 어쩐다고? 나눌 땐 만약 내 fx 리미트 fx 리미트 gx로 나눠. 그럼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다라는 확실히 확정적인 조건이 나왔을 때만 이 성질을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뭐였어? 두 번째 거는 부등식에서의 성질이 있었다. 그러니까 gx가 fx보다 크대 항상. 근데 그렇더라도 얘 둘 다 수렴했다면 리미트 fx랑 리미트 gx랑 보면은 얘가 이상이 된다라고 했고 그에 대한 예시도 다 들어줬었고 자 요런 것들은 이제 전에 강의들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생각이 안 나면 다시 복습 다 하고 오세요. 강의를 듣고 와. 자, 그렇게 해서 극한의 성질 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보고 판단이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판단이 안 되면은 두 번째 발례를 생각해서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라는 얘기야. 발례라는 거는 그 명제 자체가 거짓이다를 보여준 예시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판단이 안 됐을 땐 이 발례를 생각을 해보고 이 발례가 생각이 나게 되면 그 명제는 틀리게 되는 게 되겠지. 근데 발례라고 하면 좀 막연하단 말이야. 이 발례를 어떤 걸 들어봐야 될까 좀 막연할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필수 발례를 적어줄 테니까 이 필수 발례를 암기를 하자. 자, 이건 선생님이 여기다가 좀 더 키워서 적어줄게. 자, 이렇게 일단 이거 잠깐 강의 멈춰놓고 다 적어봐. 자, 다 적었다는 가정하에 쌤이 화면에 보세요. 자, 첫 번째 게 이거야. 여기가 이렇게 괄호가 쳐 있어야 되고 fx랑 gx가 더해져 있거나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이 더해져 있거나 곱해져 있거나 나눠져 있는 이 함수 자체 이 자체의 리미트 값 자체가 이 극한이 수렴하면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알파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지. 그렇게 됐을 때 이 각각 f랑 g를 지금 이건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눠놨었을 때였잖아. 그러면 이 함수를 따로따로 봤을 때 이 각각의 함수들 또한 둘 다 각각 수렴하겠느냐 라는 거고 일단 결론은 얘는 틀렸다야. 틀렸어. 자 이게 왜 틀렸냐라고 하면은 이게 발례로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요 함수 자체를 이거를 fx라고 쌤이 놓고 요거를 gx라고 해볼게. 그럼 이때 fx랑 gx를 더한 이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을 해보자. fx 플러스 gx. 그러면 이 fx는 요게 y축이고 y축이라는 게 x는 0이지. 그럼 x는 0보다 작은 쪽에서는 함수값이 몇이야? 계속 여기서는 1이라는 함수값을 갖고 있지. 그 다음에 gx는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함수값이 계속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fx는 1이라는 함수값을 계속 가졌고 gx는 마이너스 1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더해버리면 0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y는 0이다가 나오겠다. 그리고 이 y는 x는 0. 그러니까 y축 기준 오른쪽에서 봤을 때 fx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고 gx는 1이지. 그러니까 함수값끼리 더하면 어떻게 돼? 얘는 함수값 자체가 또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y는 0이라는 함수를 그리면 되겠네. 그럼 이 보라 색깔이 y는 0이고 사실 여기 x축이 딱 붙어있는 상태여야 되지. 그리고 얘가 방금 뭐랑 뭘 더한 함수였어? 이 자체가 fx랑 gx를 더해서 만든 함수인 거야. 그러면 이 더해서 만든 함수 같은 경우에는 x가 0으로 한없이 다가갈 때 이걸 더하면 어떻게 돼? 이 더한 함수가 이 보라 색깔이고 0으로 다가가면 우극한도 0, 좌극한도 0이니까 0으로 수렴했지. 그렇지만 fx랑 gx를 따로따로 보면 이 fx는 0에서 수렴하니 안 하니? 얘는 0의 우극한이 마이너스 1, 좌극한이 1이니까 얘는 0에서 발산했지. 수렴하지 않았잖아. gx 또한 어때? 0에서 우극한은 1이고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도 0에서 수렴하지가 않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상태에 이 함수가 수렴했다고 하여서 각각의 함수들도 수렴한다. 이거는 이 발례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이게 더하기가 아니더라도 곱하기일 때도 이걸 반례로 들면 돼. 그럼 곱했을 때 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다시 해봐. 자, y축 왼쪽이라는 게 y축 x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x보다 작은 쪽이지. x가 0보다 작은 쪽. 작은 쪽에서는 fx는 함수값이 계속 1이지. gx는 함수값이 계속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이제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이거를 곱하게 되면은 얘는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네. 그러니까 곱한 함수는 이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에서는 어때? fx는 마이너스 1을 같이 이번에 함수값으로, 그리고 얘는 1을 갖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또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자, 이 빨간 색깔 직선이 이번에는 fx랑 gx를 곱해서 만들어낸 함수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 곱해서 만든 이 함수 또한 0에서 어떻니? 우극한도 마이너스 1, 좌극한도 마이너스 1. 그래서 곱해서 만든 이 함수는 0에서 얘가 마이너스 1로 수렴했지. 그렇지만 fx나 gx는 따로따로 봤을 때 얘도 0에서 수렴하지 않았고 얘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곱해서 만든 함수가 수렴했다고 하여서 각각의 함수들 또한 수렴한다. 이건 틀렸다라는 예시가 된다는 거야. 자, 이거 이해되죠? 그럼 얘가 이제 더하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다 이 반례를 그대로 써주면 돼. 자, 그 다음. 근데 여기서 아까 더하기 빼기가 빠져있네, 지금. 그지? 그럼 빼기에서는 반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쌤 뒤에다 따로 써놓은 거고. 자, 이번에는 fx에서 gx를 뺀 이 함수 자체가 수렴했대. 그러니까 얘가 수렴했다는 얘기는 뭐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나왔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하여서 각각이 또 둘 다 수렴하겠느냐? 얘도 결론은 노야. 틀렸단데 얘는 왜 틀렸냐? 반례를 들어달라라고 하면은 얘의 반례는 더 간단하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굳이 선생님이 식으로 쓰면은 구간함수를 나타내면 돼. 되게 간단하다. x가 0보다 큰 쪽에서는 1, 0보다 이하 쪽에서는 마이너스 1. 이거 그린 게 이거인 거 알겠지 지금? 그런데 gx도 이 함수랑 똑같다고 쳐봐. 이게 fx이자 gx였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fx에서 gx를 빼면 어떻게 되겠니? 이게 함수값들이 그냥 아예 함수가 똑같기 때문에 빼면 그냥 0일 거 아니야. 그래서 fx에서 gx 빼면 그냥 0이니까 얘가 f-g가 리미트 0인 거지. 이때 x가 0으로 다가갈 때 얘는 뭐야? 뺀 함수는 이렇게 이 보라 색깔이 f에서 g를 뺀 함수일 거란 말이지. y는 0. 그럼 얘는 0에서 어디로 수렴해? 둘 다 우좌극한이 0이니까 얘 자체가 0인 거지. 그래서 f에서 g를 뺀 거는 x가 0으로 다가갈 때 0으로 수렴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얘랑 얘 둘 다 0으로 다가갈 때 수렴하니? 수렴 안 하니? 둘 다 0에서 우극한 1, 마이너스 1이니까 수렴하지가 않았지. 그러니까 뺀 함수가 방금처럼 수렴했다고 하여서 각각의 함수들이 수렴한다. 이건 틀렸다라는 반례가 이거라는 거야. 자, 얘네들은 필수 반례면서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암기하시란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다시 얘기하면 기억니은데 이거 맞냐 틀리냐 판단할 때 일단 첫 번째로는 극한의 성질 가지고서는 맞는지 틀린지 판단 좀 해보고 그 판단이 안 서면은 이제 이 반례 선생님이 필수 반례를 알려준 거를 기억하면서 풀어나가면 돼.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줄게. 일단 이거 다 적고서는 잠깐 멈춘 다음에 다 외우고 나서 듣기 시작하셔야지 효율이 좋을 거야. 일단 다 외우고 오세요, 일단. 자, 다 외웠다는 가정하에 쌤이 이제 풀어볼게. 자, 일단 기억부터. 그런데 항상 마인드를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을 해야 될 때는 뭘 먼저 접근하라고? 성질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생각을 하라고. 안 되면은 반례 찾아봐라. 자, 성질 가지고 먼저 생각. 자, 얘랑 얘가 각각 존재한다는 거 수렴했다는 얘기예요. 얘가 만약에 뭐 알파, 얘가 베타 이렇게 수렴했다라고 쳐보라는 거지. 그랬을 때 얘도 존재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어진 건 f랑 g가 곱해져 있고 여긴 f잖아. 근데 너는 f 곱하기 g랑 f가 나와 있는데 이걸 g로 만들려면 뭐 해야 되겠어? 당연히 이 함수를 이 함수로 나눠야지 딱 gx가 만들어지지. 이해됐지? 그러면 얘 자체를 요 놈으로 뭐 하면 된다고? 나누면 g가 되겠지.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네. 어떤 문제? 자, 리미트 f 곱하기 g를 선생님이 리미트 fx로 나눠볼 거야. 그런데 나눌 때는 얘가 뭐가?
0이 아니란 사실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나눠도 된다 했지. 이걸 합쳐가지고 리미트를 두 개 있던 거를 그냥 두 개 따로따로 쓰지 말고 한 개로 합쳐서 이 함수끼리 딱 나눠 적어줄 수 있다 했잖아. 그러면 얘가 이게 약분되면서 리미트 g가 돼서 얘가 이제 어떻게? 아까 얘가 쌤이 베타라고 놨고 이걸 알파라 놨기 때문에 알파분의 베타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지금 쌤이 뭘 쓴 거야? 성질을 쓴 거지. 그런데 문제는 얘 자체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을 때만 가능했는데 얘가 존재한다고만 써 있었지 얘가 0이 아닌 걸로 수렴했다는 말은 안 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는 거예요. 방금 얘는 선생님이 성질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했던 거 이런 과정을 기억하세요. 자, 니은은 어때? 봐봐. 얘랑 얘가 각각 존재. 그러니까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가 뭐 알파, 얘가 베타로 수렴했다 이렇게 보란 얘기야. 그랬을 때 얘 또한 존재하냐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이번엔 F랑 G분 F가 있어. 그럼 얘랑 얘를 어떤 사칙연산으로 연결해야지 G가 되겠니? 라고 하면 얘는 뭐 해야 돼 또? 나눗셈인 거 알겠어? 나눠야지 얘가 곱하기 역수가 되면서 F끼리 약분돼서 G만 딱 떨어지는 게 되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얘도 수렴했기 때문에 사칙연산에 대해서 나눠서 계산 또는 쪼개 합쳐서 계산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여기에서 얘를 얘로 나눠 보려 했는데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했다. 즉 베타가 0이 아닌지 0인지 아는 상태야 모르는 상태야? 이걸 모르잖아.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얘는 이렇게 해서 G만 딱 남게 되고 F는 약분돼서 리미트 G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얘 또한 나눌 때 나누는 게 얘가 0이 아닌지 모르니까 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마지막 디귿. 얘는 G랑 얘가 각각 존재. 얘를 알파 이번 얘를 베타로 수렴했다라고 쳐봐. 그럼 fx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번에? G랑 G분 F를 어떤 연산으로 연결해야지 F가 되겠니? 그냥 곱하면 되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곱할 때 문제될 게 있었어 없었어 성질에서. 이 곱할 땐 전혀 문제될 게 없이 그냥 얘를 함수끼리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걸 선생님이 알파 이걸 베타라 놨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이 어떤 값으로 얘도 수렴하고 이게 존재한다.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에 성립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쌤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다 기억년 디귿을 뭘로 판단했어? 성질로 판단을 했다. 성질은 다시 마지막 뭐라고? 사칙연산에서 수렴하면 다 리미트를 쪼개건 합쳐 계산 가능하다만 나눌 때가 제일 핵심 포인트지. 나눌 때는 이 나누는 게 0으로 수렴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 있을 때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69번도 그대로 보자. 자 얘랑 얘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얘도 존재하지 않느냐. 자 그럼 얘는 우리 방금 위의 문제랑 좀 차이점이 뭐야? 위의 문제에서는 다 뭐였니? 얘가 존재하면 존재하냐 존재하면 존재하냐 존재하면 존재하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얘는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냐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얘가 복잡해 보여.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학화에서 뭘 배웠었어? 대우라는 걸 배웠지. 자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고 그리고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인 거잖아. 그래서 대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얘는 자 대우라는 건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서 둘 다 부정시키는 거지. 그러면 얘가 가정이 되면서 부정시키면 f 플러스 g가 존재하면이지. 존재하면 리미트 fx와 리미트 g가 존재하냐 이걸로 바뀌겠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와는 그리고죠. 그리고의 부정이면 또는이지. 그러니까 얘 또는 얘가 존재하냐 이렇게 정확하게 대우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거는 맞아 틀려? 라면은 얘는 우리가 성질로 판단하기는 힘들고 발레 쌤이 외우라 했던 거 있었지. 자, 이 두 개를 더한 함수가 이 극한이 존재한다고 하여서 각각이 존재한다라 해서 안 한다 했어? 이건 안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고 그에 대한 발레가 이거 외웠지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걸 fx라고 놓고 이거를 gx라고 하자.
그럼 얘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그냥 y는 0이 돼버리죠. 이렇게. 더한 함수는 0에서 수렴했지. 이거 존재한다만 이땐 f도 존재 안 할 수 있고 g도 존재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 발레를 통해서 얘는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봤고, 자, 니은 같은 경우에 어때? 얘가 존재, 얘도 존재하면 얘도 존재하냐? 먼저 성질로 항상 생각하라는 얘기야. 얘가 f 플러스 g가 알파로 수렴했다고 보고 얘를 베타로 수렴했다고 보자. 그러면 이때 얘를 만들려면은 얘랑 얘를 뭐 하면 돼? 그냥 더하면 되겠지. 그리고 수렴했기 때문에 더할 때 그냥 이 리미트를 합쳐서 f 플러스 g, f 마이너스 g 이렇게 합친 상태에서 리미트 붙여도 되겠고, 그럼 g는 사라지니까 이거 2f가 되지. 2f인데 이 자체가 수렴했으면 2 같은 이 실수변 바깥으로 빼도 되고, 2를 양변으로 나눠서 자, 리미트 fx는 결론적으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그래서 니은도 맞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디귿, 얘가 존재, 얘도 존재,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하자. 그럼 f랑 fg가 지금 둘 다 수렴한 상태지. 그런데 이때 g가 존재하냐고 물어봤어요. 리미트 g가. 다시 얘로 뭐 해야 되겠어? fg를 f로 어떤 사칙연산으로 연결해야지 얘가 g가 되겠니? 라고 하면 이걸 나눠야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선 써있네. 여기 자, 리미트 fx가 0이 아니다 라고 나와있지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이 리미트를 이렇게 쪼개져 있던 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얘는 리미트 g만 딱 남게 되고, 그럼 얘는 이게 아까 베타였고 이게 알파였으니까 얘는 알파분의 베타로 수렴한다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디귿도 성질로 했고, 디귿은 좀 중요한 게 얘는 나누는 게 방금처럼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제 리미트에서 성질을 사용 가능하다. 디귿 이해되지 지금? 자, 그 다음 리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g가 f보다 크다. 자, 얘도 성질이에요. 근데 우리 성질은 선생님이 부등식의 성질이 있다 했었잖아. 그게 x가 a로 하나씩 다가갈 때 얘 둘 다 극각과 존재가 수렴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가 맞냐? 얘는 틀렸어. 자, 왜 틀렸다 했어 이거? 여기가 등호 없더라도 리미트 붙이면 등호 생겨야 된다 했지. 자, 왜? 발레 들어달라고 하면은 제가 gx를 이렇게 잡아주라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거 gx, 그다음에 fx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x가 a였다고 쳐보자. 그리고 여기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은 자, 이 조건 만족돼야 하는데 g가 f보다 크다. 그러니까 항상 위쪽에 있는 게 맞지. 검은색이 빨간색보다 항상 위에 있잖니 지금. 여기 다 있지만 여기에선 둘 다 함수값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값 자체가 없는 거야 지금. 리미트 g, x가 a로 갈 때 이거 어디로 수렴했어? 알파로. fx도 어디로 수렴해? 알파로. 그렇기 때문에 이 리미트를 붙였을 때는 얘 둘이가 뭐 할 수도 있더라? 같을 수도 있더라. A 같이 이런 포인트에서는 같게 나왔지. 근데 A가 아닌 포인트들은 어떻겠어? 당연히 G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G 값이 더 크겠지. 그러니까 얘가 더 크거나 아니면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그냥 크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거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7 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극한값 계산 문제예요. 자, 여기다 필기해 두자. 극한값 계산. 자, 극한값 계산의 가장 기초는 대입 먼저.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확정형이냐 부정형이냐가 판단된다. 근데 확정형이라는 거는 수렴과 발산이 판단이 되는 거, 바로 판단되는 게 확정형. 안 되는 게 부정형이며, 얘는 이렇게 일단 네 가지를 외우자고 얘기했지. 그 얘네들은 각각 풀이법이 이렇게들 얘네들은 다 두 개씩 있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차수 비교하는 거 아시죠? 분자와 분모의 차수. 자, 이런 건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거고. 자, 0분의 용건은 어떻게 하라 했어? 자, 루트 있으면 유리화 시키거나 아니면 인수분해하고 약분해라. 자, 70번 풉니다. 자, 얘는 일단 대입하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을. 그럼 다 대입했던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더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루트가 없고,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풀이법대로 접근할 거고,
자, x제곱 마이너스 1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겠지.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기 때문에 조리제법 쓰는 거 알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 해가지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1에다가 얘가 몫으로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럼 얘 둘이 약분 일어나지. 약분이 된 상태에서 다시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그럼 이번에는 0분의 0 꼴이 안 나올 거야. 그러면서 얘는 계산이 답이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되겠다. 자, 74번. 얘 또한 보세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지. 대입하면 0분의 0 꼴인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 상태지. 그런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함수고 얘는 절대값 함수잖아. 근데 이 절대값 함수, 이 분모만 따로 떼서 보자고. 얘 자체는 그냥 절대값을 풀어서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구역과 마이너스를 붙여서 만들어진 구역이 있다는 거고, 언제 얘는 그냥 풀어? 라고 하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얘 자체가 0 이상인 범위, 그리고 얘 0보다 작아야 되니 이렇게 되지. 근데 x제곱 마이너스 1이 0 이상이라는 건 얘가 1 이상인 거고, 얘가 1보다 작은 되지. 그럼 x제곱이 1보다 작은 쪽은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x가 1 이상 또는 x가 마일 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당연히 분수함수에서는 항상 분모가 0 되는 값. 자, 얘가 언제 0 돼? 라고 하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0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빼주라는 얘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등호가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구간함수를 처리하면 딱 완벽하다. 그럼 얘는 의미하는 게 1보다 큰 쪽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 식을 1과 마일 사이에서는 이 식을 따라가면 되는 함수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그래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1과 마이너스 1 사이가 요거지. 걔는 이 함수를 부호가 아예 다 뒤집어졌네. 자, 부호가 완전 뒤집어졌다는 얘기는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1과 마이너스 1의 바깥쪽에 있다는 원래 함수인 얘를 그려주라는 얘기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되지. 이걸 원래 우리는 뭐라고 배웠다고? 그냥 이 식 전체 절대값에 있는 건 이렇게 그리고서는 이 밑에 부분을 뒤집어 올려서 이렇게 된다 이거였잖아. 근데 그걸 구간함수로 설명하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일단 다 이해가 되겠지. 물론 1과 마이너스 1에서는 여기 함수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빵꾸를 이렇게 뽕뽕 뚫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그래프를 굳이 그린다고 치면. 근데 쌤이 지금 얘기하고자 했던 건 지금 극각각 계산해줘야 되는 거고, 자, 마이너스 1에 플러스니까 얘는 x가 현재 마이너스 1보다는 뭐한 상태야? 큰 쪽에서 한없이 다가가는 거니까 x는 마일보다 큰 상태지. x가 마일보다 뭐 한다고? 큰 상태라 했기 때문에 여기 범위라는 거 알겠어요? 여기 범위? x가 이게 마일보다 큰 범위잖아. 그러니까 이 절대값은 여기서는 얘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고, 분자는 그냥 그대로 써주고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얘는 x 플러스 1로 되고, 얘는 1 마이너스 x제곱이라 보면은 1마 x 1 풀 x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얘들이 약분이 또 되고, 마이너스 1을 다시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2가 되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더라. 자, 이게 선생님 부연 설명이 길었지만 이거 앞으로 풀 때 진짜 한 30초 안에 이거 답 나올 때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되게 간단한 거였어. 얘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x거나 마이너스 x라고. 굳이 쌤이 쓰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냥 이걸 안 쓰고도 우린 바로 x가 0보다 큰 쪽에서 다가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가 0보다 뭐한 상태라고 지금? 큰 상태니까 얘를 뭐라고 풀어야 돼? 그냥 x로 풀었다. 그럼 얘 둘이 더하면 2x가 될 거고, 여기 x분의 약분돼서 b는 그냥 2가 되겠지. 그래서 그 두 개 더하면 답이 2분의 3이 되더라. 이해되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가 0의 좌극한이었으면 어떻겠어?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보다 작은 상태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그냥 x로 튀어나오면 안 되고 마이너스 x로 튀어나와야 되고, 그럼 얘 둘이 만나서 얘는 0이 되겠지. 그럼 얘는 x분의 0 꼴이니까 얘는 0이 됩니다. 그랬을 때 좌극한이었다면. 자, 그 다음에 75번. 자, 이 문제도 일단은 대입을 먼저 하면 0분의 0인 거 알겠죠? 여기 대입하면 루트 9 빼기 5니까 4지, 2 빼기 2니까 0분의 얘도 0이더라. 근데 루트 있으니까 유리화 시키지. 얘는 분모는 항상 합차가 됩니다. 유리화 시키는 쪽은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자.
마이너스 9가 되고, 그럼 얘는 합차지 다시. 9는 3의 제곱이고, 액마 3, 액풀 3. 자, 얘들이 약분. 이 상태에서 x에다 3 대입. 그럼 얘는 6이 되고, 여기다 3 넣으면은 루트 4 플러스 2니까 얘가 4. 그래서 답이 3분의 2가 되겠다. 자, 그럼 78번.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대입을 해봤더니 여기가 루트 1, 얘도 루트 1, 얘도 루트 1, 루트 1,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1이면 0이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얘도 0분의 0꼴인 것까진 됐지. 그런데 루트가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도 있단 말이지. 그럼 이럴 때는, 자, 이 문제는 여기다가 별표치고 뭐라 적냐면 계산 실수 조심, 이런 것만 적어놓자. 계산만 실수를 안 하면 되거든. 근데 얘는 왜 계산 실수를 할 수가 있냐면은 유리화를 분모도 시켜줘야 되고 분자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을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럴 땐 차분하게 하면 돼. 자, 얘만 먼저 유리화 시키면은 얘랑 똑같은 거인데 가운데 부호만 뭘로? 플러스로 분자 분모에 곱했겠지. 그럼 얘는 뭐로 계산됐겠어요? 일단은 합차 공식이잖아. 합차. 그럼 앞에 거에 뭐해서?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얘를 뺐었어야 했다. 이렇게 분자는 처리가 됐고, 그리고 분모에는 이거에다가 아까 이거 밑에 곱해놨던 거가 남아있겠죠. 이렇게 이 상태. 그리고 이번엔 얘도 유리화시켜. 얘 유리화시키면 이번에는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가운데가 플러스인 거를 여기다가 분자 분모에 곱했겠지. 그리고 얘는 합차 공식이 됐을 거고, 그럼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뺐겠지. 1 플러스 x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1 플러스 x를 뺐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1 길이 사라지고 x 제곱에서 x가 빠져서 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유리화까지 끝났어 지금. 그치? 그럼 일단 여기 먼저 처리를 해줘야 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분배 법칙. 1 길이 사라질 거고, 얘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가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다시 뭐가 돼? x로 묶어서 얘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도 x로 묶어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유리화가 끝난 상태다. 그러면 x끼리 약분이 일어날 거고, 그 상태에서 x에 다시 0을 대입해봐. 그럼 얘는 1이고 얘도 1, 얘도 1. 그럼 얘는 1 더하기 1이니까 여기가 2여야지. 얘는 1이 곱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 대입하면은 1, 얘도 0 대입하면 1. 여긴 더해줘야 되니까 2가 되지. 그러면 약분돼서 답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이거는 유리화 2번 해야 되는데 계산만 조심해서 해주면 되겠다. 자, 79번. 자, 일단 79번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리미트들은 쌤 뭘로 바꾸라 했어?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꾸라고 했고, 그 대신에 여기 x라고 써 있는 곳이 이렇게 5군데가 있는데, 이 5군데 전부 다가 마이너스 x를 대신해서 대입시켜서 처리하면 된다 했지. 그럼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x가 제곱되니까 그대로 x제곱이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2x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다. 자, 이렇게 대입해 놓고 나니까 다시 x에 무한대를 집어넣어줘. 얘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이거는 분모는 무한대겠지요. 그리고 얘는 무한대. 그래서 얘도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자, 이때 선생님이 CF하고 다시 루트 n차는 몇 차 취급하라 했었어? 얘는 2분의 n차 취급하라 했었지. 그리고 최고차는 예를 들어서 얘가 ax n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면은 얘는 2분의 n차 취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최고차 개수는 여기서 그냥 a라고 하시면 안 되고 루트 a를 최고차 개수로 인정해 줘야 된다. 최고차 개수. 자, 그렇게 따지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이거 1차 취급, 얘도 1차 취급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1차분의 1차인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1차의 개수분의 개수를 수렴할 거고, 이거에서 1차 개수는 4라고 하면 안 되고 루트 4, 즉 2로 계산하셔야 되고, 뒤에 거 1차 개수는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1차 개수는 여기 1이 아니라 루트 1, 근데 루트 1은 어차피 1이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빼기 2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로 수렴하겠다. 자, 일단 83번.
이것도 일단은 지금 리미트들이 지금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플러스 무한대로 바꿔주자는 얘기야. 그 대신에 x 대신에 뭘 대입하라고? 마이너스 x를 다 집어넣어라. 여기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x에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는 여기 제곱되면 그냥 그대로 x제곱이라서 냅두면 되고, 여기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다 들어갔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이 마이너스 1을 선생님 바깥으로 빼서 마이너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x분의 f 마이너스 x라고 가도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양변에다 우리가 마이너스 1을 곱하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이건 플러스로 바뀌었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다로 바뀌게 되겠지. 그럼 얘가 지금 수렴하는 극한이 주어져 있는 상태였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얘로 모양을 맞춰 볼 거야. 모양 맞추려고 분자분모를 x로 나눈다. 그러면 여기는 x로 나누면 x분의 f-x가 되겠지. 그 다음에 분모는 x로 나누면 얘도 나누고 얘도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뒷덩어리 먼저 보면은 x분의 f-x가 되고, 얘는 x분의 루트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 루트 안으로 얘를 집어넣을 때는 제곱해서 집어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줬겠다. 이렇게 하트로 쪼개면은 자, 얘는 1이다가 되겠지. 1. 그다음 얘는 x제곱분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x제곱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또 따로 써도 되겠죠. x분의를 하나 여기 넣고 x분의 1을 뒤에다 이렇게 따로 곱해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지는 상황이야. 근데 얘가 4로 수렴했대.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x가 무한대로 커지면 x분의 f-x, x분의 f-x는 마이너스 알파로 간다는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알파가 될 거고, 얘도 마이너스 3알파가 될 거고, 다시 얘는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되지. 그리고 얘 있지. 얘에서는 얘는 알파로 수렴했겠지. 다시 마이너스 알파로 가야 되죠. 이게 마이너스 알파니까. 다시 요 놈은 마이너스 알파로 가고,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얘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될 거 아니야. 0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는 0이겠고, 뒤에 플러스 1이 있는 상태지. 얘는 0 플러스 1이라서 1, 루트 1인 거야. 그러니까 1로 보시면 되겠고, 얘가 4다. 얘를 양변에 곱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때 알파는 4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이것도 기억해 놓고 82번도 선생님 그냥 풀어주면은 이렇게 수렴하는 극한이 주어져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수렴하는 극한이 주어져 있을 땐 선생님이 뭐 대입하듯이 연립하듯이 수렴하는 극한으로 모양 맞추듯이 아니면 치환해서 풀자라고 얘기했었지. 그런데 이때 얘는 수렴하는 극한이었던 x분의 fx 모양을 맞춰서 풀 거야. 그럼 분자분모를 여기는 fx가 있기 때문에 x로 나눠볼까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서 x로만 한번 나눠보면 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이때 얘 같은 경우에는 뭘로 수렴하는 거야? 2로 수렴하는 게 맞지. 근데 여기가 모양이 얘는 fx가 제곱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x분의 fx 한 놈은 얘한테 만들어줄 수 있는데 뒤에 fx 하나 더 남게 되잖아.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얘도 무한대가 되니까 지금 뭔가 발산되는 상태야. 발산될 때는 리미트를 이렇게 나눠주면 돼, 안 돼? 수렴할 때만 리미트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상태에는 지금 계산이 불가능하고,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됐냐면, 처음에 선생님이 x로 나눴잖아. x로 나눌 것이 아니라 x제곱으로 나눴었어야 해요. x제곱으로 분자분모를 이렇게 나누면은 얘는 다시 x제곱으로 나누면 2가 되겠지. 근데 여기는 x제곱분의 fx 전체의 제곱이지. 근데 이게 제곱 똑같으니까 이거를 뭉쳐서 이렇게 이승 처리해도 지수 법칙에 의해서 되겠지. 그다음에 얘를 x제곱으로 나누면 3으로 떨어질 거고, 얘는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분의 fx가 됐겠지. 이때 얘를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거 인정이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2로 수렴, 얘는 3로 수렴, 얘는 아까 뭐로 수렴? 2로 수렴이지. 그러니까 얘는 2로, 얘는 2로 수렴하는데 얘가 뭐가 돼? 무한대분의 1이 되지. x가 무한대로 커지는 거니까. 그럼 얘가 0이 되니까 이 뒷덩어리는 0이 돼서 3-0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2 플러스 여기 2제곱 4 이렇게 되겠다. 3분의 6이라서 답이 3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자, 얘는 루트 있으면 뭐한다? 유리와 없으면 다항식이면 어떻게 알아 있어요? 다항식이면
최고차항으로 묶자 이렇게 배웠었어요. 최고차로 묶기. 그런데 이때 선생님 또 뭐도 알려줬어? 야매 방법이라 해가지고 좀 빨리 계산하는 거. 언제? 이런 모양일 때 알려준 게 있었고, 이거는 설명은 지금은 안 할 거야. 전에 강의 다 찍어놨으니까 전에 강의를 참고하시고. 자, 근데 일단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x가 무한대로 커지는 걸로 바꿔주고, 그 대신에 이 x라 써있는 곳은 전부 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해줘라. 그럼 얘가 x제곱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x제곱이라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얘는 예쁘게 완전 제곱식이네 그냥. 그럼 얘가 x-1로 나가겠고, 뒤에 빼기 x 때문에 사라져서 2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 87번. 자, 얘는 선생님이 가우스에서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자, 이건 잠깐 CF하고 적어보면, 어떤 실수 x라는 놈은 이놈의 정수 부분과 플러스 소수 부분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실수는 이 정수 부분을 표현하는 게 바로 가우스 x가 이 숫자의 정수 부분으로 나와. 무조건 마이너스 5, 가우스 5.1 생각해봐. 그게 5잖아. 가우스 마이너스 3.2, 얘는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3.2의 정수 부분인 거야. 그리고 소수 부분은 알파라고 했을 때 얘는 0 이상 1 미만의 수를 소수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로 커질 때는, 자, 이게 성립되니까 알파를 이항시켜서 가우스 x 자체를 x-알파라고 봐도 된다라고 했었고, 그럼 얘를 여기다 대신 대입하라 했었습니다. 대입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이해됐지? 근데 알파는 끼케봐야 0에서 1 사이 어떤 숫자일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야매 방법을 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원래대로 이걸 1분해 한 다음에 유리화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야매 방법은 얘를 그냥 뭘로, 여기가 1이면 이거의 반의 제곱이 4분의 1이지. 이게 그냥 마이너스 알파였지만 그냥 플러스 4분의 1이었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풀어도 괜찮다는 거고,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묶였지. 루트를 뚫고 나갈 때는 x 플러스 2분의 1로 나갈 테고, 뒤에 있는 빼기 x하고 사라지면서 답이 5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1. 자, 얘는 0 곱하기 무한대 꼴은 다시 루트 있으면 뭐해라고? 유리화. 자, 없으면 뭐해라? 통분이었지. 그래서 이거 좀 빠르게 풀어볼게. 자, 얘는 지금 루트가 없는 상태인데 이거 대입을 먼저 해보자는 거야. 대입 먼저. 그럼 얘는 0분의 1이네? 그럼 0분의 1이면 뭐야? 무한대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다 대입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0이 될 거야.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얘를 뭐 하라고? 통분하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통분을 해주게 되면은, 통분하는 거 할 수 있겠지 지금.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앞에 x 플러스 1분의 1이 있지. 그런데 얘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 인수분해는 뭐 안 해봐도 되겠고, 그럼 얘들이 약분이 되겠네. 약분이 되면 얘만 남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이렇게. 그럼 얘는 이런 부정형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4분의 3으로 수렴한다라는 어떤 딱 수렴된 값 자체가 나오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91번.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x가 무한대로 커지는데 가우스가 나왔지. 그럼 이제 다시 3분의 x라는 어떤 이 실수잖아. 3분의 x라는 것도. 얘는 그럼 얘의 정수 부분과 그걸 쌤이 가우스 3분의 x라고 쓸 수 있고, 플러스 소수 부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때 이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의 어떤 수일 거고, 그럼 이 상태에서 가우스 3분의 x는 얘는 얘를 이렇게 이항시켜서 3분의 x 마이너스 알파로 봐도 되고, 이걸 여기다 이항시킬 수 있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떨어진다.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된 거고, 이렇게 분배해줘. 그럼 얘 둘이 곱하면은 x끼리 약분되고 3, 6 약분돼서 2가 되겠지. 그리고 얘가 6알파 x분의 이렇게 되겠다. 이해됐죠? 충분히? 근데 이때 알파라는 건 0에서 1 사이 어떤 숫자일 거란 말이지. 그럼 이 자체는 어떤 숫자 취급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x가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어떤 c 같은 숫자잖아. 그럼 무한대분의 c라는 거는 이렇게 봤을 때 얘가 0으로 갈 거고, 0 곱하기 c니까 얘가 0이잖아. 그래서 무한대분의 c는 그냥 뭐 취급하로 0으로 보면 돼.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 답이 2밖에 안 남아서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2는, 자, 여기 봅시다. 얘는 또 별표, 자, 곱하기 얘도 한 뭐 50 정도야. 너무 중요합니다. 얘는 뭐였냐면 우리가 배웠던 명제 중에, 자, g분의 f가 알파로 수렴했어. 그리고 분모가 0으로 가면은 이 상태이면
분자는 100% 0이다가 성립된다고 다 배웠지. 이것도 모르면 강의 먼저 다시 듣고 복습하고 오셔야 돼요. 이거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이고 하면 안 되는 행위야. 개념 먼저 완벽하게 하고 오시고, 두 번째는 얘가 수렴을 하긴 했는데 이때 이 알파가 수렴된 값이 0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분자가 0으로 간다면 분모도 0으로 간다. 이게 성립한다 얘기했었지. 근데 만약에 이 알파가 0이 아니었다라는 말이 없으면 분자가 0이라고 해도 분모가 0이다. 이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였고. 다 기억나지? 자, 그리고 여기 설명하기 전에 다시 CF하고 이따 필기합시다. 인수정리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인수정리. 자, 이거 언제 배웠어? 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지. 고1에서 인수정리를 배우는데, 인수정리는 뭐냐면 다항식에서만 성립한다. 자, 언제만? 다항식에서만. 다항식 fx가 있어요. 근데 다항식이라는 게 뭔데? 차수가 있는 식. 그러니까 뭐 루트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 이런 건 차수 없다고. 지금 무리식이에요. 다항식이 아니고. 이런 다항식, 차수가 있는 식에서만 성립되고, 다항식 fx가 f 알파가 0이면 fx는 f x-알파를 인수로 갖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엄청 많이 나와. 뒤에 이 슈트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 별표 치고 필수 암기를 다시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다항식 fx가 있어. 다항식이어야 돼. 근데 얘가 만약에 f3이 0이래. 그럼 fx는 인수분해를 하게 되잖아. 그럼 무조건 x-3이라는 건 인수로서 들어있고, 곱하기 이제 또 다른 어떤 인수들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이런 모양이 무조건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러겠어? 이렇게 돼야만이 3 대입하면 이것 때문에 딱 0이 돼서 얘가 f3 0이다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지? 그럼 만약에 f3도 0이고 f2도 0이야. 그러면 2 넣었을 때도 0 되고 3 넣었을 때도 0 돼야 되기 때문에 fx는 인수분해를 하면 얘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2 내면 얘 때문에 0이 되지. 그리고 3 넣었을 때도 0이니까 x만 3도 인수로 가져야 되고, 그 뒤로 어떤 또 다른 이제 식이 곱해져 있는 이런 꼴로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이거 한 개 한 개를 우리가 다 인수라고 부르잖아. 다시 여기 봐봐. f알파가 0이면 얘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인수로 갖는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다 필겠지.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건 입에다 붙여오세요. 이거를 읽어, 집에서. 다항식 fx가 f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걸 입에 붙여서 필수적으로 암기해오란 얘기야. 일단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이거 보시면 일단은 얘가 3으로 뭐 했어? 수렴했지. 그런데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했던 얘가 분모가 몇 돼 버려?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보이네. 자, 그러므로 분모가 0으로 갈 때는 뭐 얘가 0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분모가 0으로 가면은 얘는 무조건 분자는 어디로 가야 된다 배웠어. 얘는 0으로 수렴해야 한다만, 이건 100% 성립한다고 배웠잖아. 됐지? 그럼 이때 요 상태에서 풀이가 두 개로 나뉜단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해준 건데, 얘는 두 풀이 다 익혀두세요. 풀이 두 가지 다 익히기. 자, 이때 첫 번째 풀이 뭐냐면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마 a 플러스 b는 0이다가 되지. 이게 1번 풀이야. 근데 이거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꼭 문자를 다시 대입해서 그리고 극한 계산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이걸 꼭 적고 암기하세요. 이거 필수 암기다. 꼭. 근데 문자 다시 대입하라는 게, 여기서 b는 하고 적으면 얘가 이거 이항시키면 a-1이지. 얘를 이 b 자리에다 다시 넣으라는 얘기야. 여기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까지는 분모가 0이니까 분자가 0이다는 잘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를 범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문자를 다시 대입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극한을 다시 계산하라는 얘기야. 이 극한 계산 다시 어떻게 하냐면, 얘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지. a-1하고 곱했을 때 얘가 만들어지고, 이거 두 개 더하면 딱 a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 자체가 분자가, 얘가 x 플러스 a-1하고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분모 x 플러스 1이 있는 거야. 이들이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1 얘한테 넣으면은 마 1 플러스 a 마 1이니까 a 마 2지. 걔가 지금 3이라며. 그러니까 a는 5다. 얘가 지금 3이라 했잖아. 그래서 a는 5인 거고 b는 4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개 더해서 답이 3번이 되긴 되겠다. 자, 일단 이걸 다 적으세요. 적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아무 막힘 없이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공책 연습해. 이게 지금 엄청 기초 문제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4점짜리에도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먼저 연습 다 해놔. 자, 이거 다 적었다고 가정하고 쌤이 이제 두 번째 풀이 보여줄게.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잘 보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두 번째는 얘가 몇 차식이야? 2차 다항이잖아. 그지? 근데 이 2차 다항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뭐 했을 때 0 되는 거니? 대입했더니 0인 거지. 그러면 얘는 뭘 인수로 간다고 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0이잖아. 그럼 얘를 만약에 쓰면 fx라고 잠깐 놓으면은 f-1이 0인 상태라고 지금. 그러니까 fx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라는 게 지금 쌤이 인수 정리를 사용해서 지금 식 세우는 단계를 보여주는 거야. 됐지? 그래서 두 번째 풀이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 인수정리. 그런데 인수정리를 쓰게 되면은 인수정리 언제만 쓸 수 있다고? 얘가 몇 차식일 때? 다시 얘가 무슨 식일 때? 얘가 다항식에서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뭔가 루트 막 이렇게 들어있다고 쳐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근데 얘한테 만약에 1 넣었더니 0이래. 얘가 1 넣었더니 0이라 해서 얘는 인수분해 하면은 x-1 인수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틀리게 돼. 왜? 얘가 루트 안에 미질 수 있는 건 다항식이 아니잖아. 다항식이 아닌 거에서는 인수정리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루트가 섞여 있는 무리식으로 나오면 2번 풀이로는 못 푸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쌤이 설명했던 1번 풀이로 그럴 땐 풀어주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지금? 얘처럼 이렇게 다항식으로 나왔을 때는 이 인수정리로서 풀면 좀 더 빠르긴 해요. 그래서 다시 얘가 마이너스 1 넣었던 0이었잖아 방금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간다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그럼 뒤에 어떤 또 다른 인수가 곱해주면 되는데 얘가 2차잖아. 얘가 1차면 얘가 몇 차면 되겠어? 1차여야 되겠지. 여기가 2차 개수가 1이잖아. 얘가 1차 개수가 1이니까 여기도 그냥 1x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되지? 그 다음에 플러스 c 처리를 하자.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식이 간결하게 세워진 거고. 근데 이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면 이걸 꼭 다시 대입 후 and 그리고 극한 계산은 끝까지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분자에 얘에 이걸 다시 대입하라고. 얘가 이렇게 대입됐지. 그 상태에서 극한 계산하면 얘들이 약분되고 x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마1 플러스 c가 3인 거지. 그러니까 c는 4다가 나오겠다. 그럼 c가 4기 때문에 이걸 4로 바꾸고 이걸 전개하면은 x제곱 5x 플러스 4. 근데 걔가 얘잖아. 그러니까 a가 5고 b가 4. 두 개 더하면 답이 3번이 또 되겠지. 자, 얘는 1번 풀이, 2번 풀이 전부 다 잘 익혀 두셔야 돼요. 무조건. 자, 일단 여기 강의에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쌤이 93번부터는 다음 강의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 건데 93번부터 이제 풀 때 선생님이 방금 이거 풀면서 1번 풀이, 2번 풀이 다 보여줬지. 그거를 토대로 쭉 풀어줄 테니까 일단은 다 연습을 먼저 해보자. 1번 풀, 2번 풀이를 다 익혀 두세요. 지금부터.